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국시 직전 벼락치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국가고시 직전에는요, 그 80문제를 2시간씩 들여서 푸는 것보다 그냥 몇백 문제를요, 짧은 시간 동안 답을 표시하고 훑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체를 계속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누락되는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는 것, 그것이 국가고시 고득점 합격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영상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공부하고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요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국시 직전 벼락치기 문풀 시작합니다. 1번, 다음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한다, 도전거린다. 경직성이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뭔가 경직되어 있다. 이것이 경직성이었는데요. 경직성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35회에 나왔습니다. 36회에는요. 조심성 나올 수 있겠죠. 내향성 나올 수 있어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져서 망설여서 너무 조심하다가 할 거 못한다. 조심성입니다. 느려지고는 뭐랑 기억하세요?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향성,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에요. 사회적으로 활동 안 하죠. 직장도 다 퇴임했죠. 타임 만나기가 좀 꺼려집니다. 나가서 만날 친구도 없고요. 하나둘씩 죽어가고요. 나가도 돈 써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냥 집에나 있어야겠다. 내향성이에요. 2번.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볼 것도 없어요. 뭐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65세 이상이면요, 교통사고여도 되고 결핵이어도 되고 병명이 상관없이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65세 미만이라면요, 질병이 상관 있어요. 노인성 질환이어야 됩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면 되겠죠. 또 거동 불편, 일상생활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야 돼요. 불편은 해요, 몸이.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병명이 상관없이 오케이고요. 65세 미만이면 질병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어야지 혜택을 준다.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어, 그렇다면 건강보험 혜택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안 된다. 요양 등급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봅시다. 결핵이 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이어야겠죠.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은 무조건 안 됩니다. 90세 일상생활 가능해, 안 돼요. 혈관성 치매로,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이야, 오케이. 거동 불편한, 오케이죠. 나이 상관없이 돼요. 60세, 50세, 40세, 30세까지 되는 거죠. 뇌출혈로 쓰러져, 노인성 질환이야, 병원에 있네, 병원은 안 돼. 파킨슨은 노인성 질환이야? 거동 가능해. 에이, 거동 가능하면 안 되죠. 거동이 불편하다면 40세도 오케이예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렵다. 그럼 65세 이상만 되겠어.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요양보호사로 대상자 집에 가는데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그 대상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겠지. 습관이나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확인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해요. 편마비 환자야, 건강한 쪽 자꾸 활용하게 해줘야겠죠. 치매 환자야, 서서 하는 운동 시켜줘야겠죠. 이 모든 서비스는요, 보호자에게만 제공합니까?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예요. 보호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건 간에 이론적으로 우리는 국가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어떠한 의료행위도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약 먹이는 거, 약 발라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다음 노인학대의 유형은 금이 간 안경, 고장난 보청기, 계절에 안 맞는 더러운 의복,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노인이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만 생각하면 방임과 유기가 구별돼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노인이 만신창이었어도 노인은 집 안에 있죠. 그러면 방임입니다. 만약에 노인이 시설에 있는데 자식들이 안 와, 자기 미납금 안 냈어, 시설에 있는데 연락 두절됐어, 이거는 답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인이 집 안에 있으면 답은 방임이고요. 노인이 집 밖에 있어, 시설에 있어, 길바닥에 있어, 그럼 유기예요. 아시겠죠? 신체적인 학대 중요한데요. 방임하고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게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학대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 집 밖에 있는데 폭염이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신체적으로 너무 학대받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이거 뭘까요? 이거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우리 가스비 안 내고 난방비 안 내고 전기료 수도료 안 내서 단절시켰어요. 그럼 밥도 못 해 먹겠죠. 춥고 덥겠죠.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5번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은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아 신고는 보호를 해주겠지.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였었어요. 우리가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했었죠.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학대 거의 의심됐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을 수 있어요. 6번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 치매 상담,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한마디로 요양요원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요양요원의 지원센터이다. 여러분 뭔지 모르겠으면 요양 그냥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요원이 누구예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요양요원이에요. 그 등급 대상자에게 지원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요양요원의 지원센터이다. 7번 제가 방문 중에서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졌어 하면 뭐가 나옵니까? 단호하게 나와야 돼요. 엉덩이 만졌어, 자위행위했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이때는요 무조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단호하게 한다 뭐는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뭐 반복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요런 게 다 답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매 노인이 자기 바지를 벗었어. 이런 거는요. 단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벗었을까요? 똥오줌 쌌을 수 있겠죠. 화장실 가고 싶을 수 있겠죠. 회음부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준다. 또는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 뭐 바지에 똥오줌 지렸는지 본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이제 일을 나갑니다. 어떤 직업 윤리가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고요. 우리 실제 나가기 전에 얼마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장, 외모 등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우리가 왜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어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시각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차지했었다. 그리고 태도나 어떤 목소리, 그런 자세 등이 다해서 93%였어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전문가로 보인다. 이 말이겠죠.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방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문했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 방에 들어가지 않고요. 메모를 남깁니다. 업무상 그 대상자의 어떤 자잘구리한 개인정보를 알게 됩니다. 비밀 유지해줘야지 여기저기 떠벌리면 이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서 간호조무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간호조무사는 환자 개인정보 누설했을 때 3, 3이었어요. 요양보호사는 2이더라. 복지용구 구매 알선행위 안 합니다. 정보만 제공해요. 여러분 글씨 안 보여요. 보지 마세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서 머리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종 총정 영상이에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이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뭐 좀 더 지켜보거나 확실하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한다. 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대상자 집에 갔을 때 뭔가 쫄리지 않나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하지만 1년 지났어요. 대상자가 나에게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하고 이러면 됩니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항상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9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이 문제는 36회 7에 계속 나올 겁니다.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중요했죠? 5에서 10, 15에서 15 요거 숫자를 유지는 10에서 15초라고 기억하세요. 유지는 길더라. 10에서 15초. 나머지는 5에서 10회, 5에서 10초였어요. 아플 때까지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나시죠?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좋지 않다. 부상당하니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한다. 기억하시죠? 10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합니까? 아니에요. 접촉 금지 안 하고요. 대상자 그럼 누가 돌봅니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우리는 대상자를 돌봐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을 거거든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감염이 되었는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는 2주에서 1개월 이후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좀 말이 애매한데 이게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거기다 좀 더 하면 가운까지 있겠죠. 대상자 물건을 함께 쓰는 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결핵은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마스크 끼면 호흡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은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실질적으로 찝찝하지만요, 이론적으로는 괜찮다 이거예요. 결핵균은 햇빛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에 몇 분만 쪼이면은 결핵균이 죽는다. 그 몇 분을 우리 교재에서는 수분 내에 죽는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대상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죠. 접촉해도 괜찮다.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결핵약이요. 병원에서 처방도 안 해줍니다. 엑스레이 찍고 결핵이 생겼을 때 약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핵약은요, 한 번에 막 한 주먹씩 줍니다. 이거는 6개월, 2년치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중단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 대상자는 누가 돌보겠어요? 아니에요.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하면 이거 뭐죠? 옴이었어요. 옴. 결핵 걸리면요, 고생입니다. 오후에는 발열, 열이 나고요. 야간에는 자고 있는데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살이 쭉쭉 빠져요. 결핵 걸리면 기침 나오잖아요. 2주 이상의 기침이면 결핵을 의심해서 흉부 엑스레이 찍습니다. 여러분, 기침 좀 많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올 초에 기침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중 감소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계속 기침이 진행돼서 저도 결핵 의심돼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결핵은 아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에도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 혹시 지금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합니다. 왜?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해서 직업병이니까요.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리니가 있다. 아우 슬프다. 세탁하고 3일 동안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 옴 벌레 자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고도 3일 동안 살아있으니까. 독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쉬어야 한다. 또 노로바이러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요리하면 안 된다. 조리하지 말아라. 머릿니, 살, 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로 감아라. 그래야 죽는다 그랬어요. 55도 정도의 온도에 5분 이상 노출했을 때 머릿니가 사멸한다.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특히나 지방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여기서 타액과 위액의 분비는 감소돼요. 타액, 침이죠. 위액, 위산 같은 거예요. 소화가 확실히 안 되겠죠. 또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생산 감소돼서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지방, 리파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방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나이 먹으면 지방을 좀 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췌장에서 또 당 내성이 떨어져요. 당 내성이 떨어진다 이거는요. 당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기가 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벽은 탄력성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오래 쓸수록 우리 고무줄도 오래 쓰면은 나중엔 다 헐거워지잖아요. 항문 관략근도 긴장도가 감소합니다. 또 변실금이 발생하겠죠. 항문이 조여주지 않으면 똥이 샌다. 단맛과 짠맛을 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노인들이 요리를 하면요. 음식이 달고 짜요. 그 맛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에서 우리가 약 먹었을 때 해독을 해요. 해독이 안 돼. 술 먹어도 해독이 안 돼. 간 기능이 저하됐다 이 얘기예요. 유일하게 더 높은 거. 아이고 음식에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맛을 더 유일하게 잘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 기능이 저하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거 쓴맛, 신맛은 잘 느낍니다. 12번 다음 노인성 질환은 알레르기, 기관지가 좁아진다. 차고 건조한 공기 하면은 천식 딱 나와야 돼요. 알레르기를 피해야겠죠. 꽃가루, 고양이털, 알레르기 있으면 그 증상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을 피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천식 환자, 운동하려면 기관지 확장 30분 전에 했었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에서 모든 이론을 한 번씩 쫙 떠올려 드립니다. 고혈압 주의할 사항은 일단 혈압이 조절돼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기억나시죠? 마음대로 뭐 용량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조절돼도 그냥 계속 먹어야 됩니다. 혈압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바꾸거나 다른 검사를 해야겠죠. 술 먹으면요, 혈압약이 약발이 안 받아요. 그래서 금주해야 되고요.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합니다. 소금 짜게 안 먹고요. 염분 있는 음식 피하면서 지방을 저지방으로 먹어야 된다.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약발이 너무 잘 받아서 안 된다. 또 인삼하고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기억나시죠? 칼륨 들어간 음식이 몸의 염분을 빼줘서 혈압 낮추기에 좋다. 칼륨 들어간 음식 뭐 있어요?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등이 있어요. 철분제는 비타민 C 먹었고요. 같이 먹었고요. 칼슘제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서 흡수를 빠르게 도왔습니다. 혈압약 만약에 전날 안 먹었어요. 다음날 2알 먹습니까? 더블로 먹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먹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금식합니다. 혈압약 안 먹습니까? 약은 또 먹어야 돼요. 물 조금만 해서 먹어야겠죠. 14번 심장 수축력 저하로 하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의 수축력 저하, 심장이 피를 쭉 짜줘야 그게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온몸을 퍼져서 발끝, 손끝, 말초까지 피가 혈액에 순환이 되는 건데요. 쭉 짜주는 힘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겠죠. 우리 호수로 마당에 물 뿌려보세요. 가까운 데 뿌리는 거는 대충 되는데 저 멀리까지 물 뿌리려면 호수 이렇게 조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멀리까지 그 분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됐어. 그러면 쭉 짜주지 않으면 멀리까지 피가 안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호흡도 곤란하고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이런 것들이 힘들다. 허약감, 부종이 나타난다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심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심부전하면은 또 뭐 기억나세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기억나시죠? 간, 심신갑부, 기억나시죠? 간경화, 심부전, 신장부전이에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기억나셔야 돼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면은 심부전이고요. 지방이 찼다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었어요. 포인트만 딱딱 보고도 답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문제 바로 나왔네요.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간심신갑부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간심신갑부가 다 나왔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어요. 항진증 아니었다. 16번 다음 노인성 질환은 관절을 많이 쓸수록 아프다. 답 딱 나오죠? 퇴행성 관절염이다. 아침에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어떤 운동해야 되냐? 체중을 부과할수록 관절이 쑤시니까 수영이 좋다. 17번 골다공증이야. 골다공증은 어떤 운동 좋았어요? 체중을 좀 부과해줘야 돼. 골밀도가 듬성듬성해서 조금 다져줘야 돼. 그래서 걷기가 좋았어요. 가벼운 조깅이 좋았어요. 바로 그냥 이게 이런 문제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18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일단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고요. 요실금, 소변을 지린다고 해서 물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배에 압력 차갖고 변비 때문에 요실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뱃살도 빼야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복압성 요실금, 비만을 줄인다, 체중을 조절한다, 살을 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요실금 증상 3가지,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기억하시죠? 복압성이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19번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일단 삐쩍 마른 대상자이다. 기억하세요. 영양이 부족하다. 근육이 위축돼서 살집이 없다. 그럼 누워있을 때 압력 받겠죠. 뼈와 이렇게 지방층이 좀 있고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죽만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긴다. 장기간의 와상 상태, 맨날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체위 변경도 어렵고 해서 욕창이 잘 생긴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어. 그럼 몸이 항상 축축하고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고 미생물이 번식해서 안 좋다.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서 약한 부위에 피부가 벗겨졌다면 일단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더 크다. 일단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해주고 가볍게 두드려주고 햇빛에 한 30분 정도 또 쪼여주죠. 춥지 않는다면요. 욕창 4단계. 일단 불구스름 홍반이 나타나면 1단계고요. 물집 나타나면 2단계입니다. 괴사가 시작되면 욕창 3단계,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으면 4단계죠. 욕창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욕창 초기에 불구스름 했어. 초기에 잘 처리를 잘해야 돼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도 해주고 가볍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30분 정도 햇빛 쬐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 절대 파스는 붙이지 않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시트를 평평하게 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20번 수두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면 답 딱 나오죠. 대상포진 나와야 돼요. 자결감 하면은 타는 듯이 아파요. 이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랬을 때 대상포진이 올라온다.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 앓은 사람에게 대상포진이 나타난다. 예방접종 맞아야겠죠? 50세 이상은 대상포진이 잘 걸리니까 대상포진 주사를 맞는데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 특히나 시설에 들어간다면 대상포진 주사는 기본이다 했습니다. 21번 안압 상승으로 안압하면 여러분 뭐예요? 녹내장이죠. 통증, 안압, 각막이 뿌옇다 하면은 녹내장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문제 하나 푸는데 5초가 안 걸립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막판에는 이렇게 포인트만 정확하게 찝어서 빨리빨리 훑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봅시다. 녹내장과 백내장 퐁당퐁당으로 국시에 계속 나오는데요. 백내장이 35회에 나왔어요. 그럼 36회 녹내장 나올 수 있겠죠? 녹내장 안압이 상승했다. 뿌옇긴 뿌연데 어디가 뿌예? 각막이 뿌야면 녹내장이에요. 녹각 기억하세요. 수정체가 뿌연 거는 백내장이니까요. 안구가 통증이 있다 하면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 그냥 뿌예요. 통증이 없어요. 아시겠죠? 22번 당뇨병 운동법 뭐죠?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 올라가니까 그때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공복에 운동한다면 당뇨병, 저혈당 위험하지. 가뜩이나 배고플 때 운동해. 그러면 저혈당에 대비해야겠지. 혈당 수치가 300이야. 운동을 해야 돼? 약을 먹어야겠죠. 혈당 조절을 위해 운동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당뇨병 하면은 발기가 부전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당뇨병,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단순당질이 당이 그냥 단순하게 확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복합당질,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걸 먹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23번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발생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하면은 답이 선망이다 했어요. 천천히 만성으로 하면은 치매겠죠. 말을 하지 않는다. 살맛, 밥맛 모든 게 의욕이 없다 하면은 우울증이었어요. 뇌졸중 언어장애가 제일 먼저 온다고 했고요. 제대로 못 걷는다고 했죠. 운동실조증, 의식장애, 어지럼증 등등등이 있다. 24번 평소 말을 잘하던 대상자가 말이 어눌해지며 말을 못하며 이거 뭐예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문제 금방금방 풀리죠 여러분. 25번 얼굴에 표정이 없어. 파킨슨 딱 나오죠. 자세가 구부정하다. 근육이 굳어있다. 잘 넘어진다. 안정시에 떨림 덜덜덜 떨려서 약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알약을 입안에 넣어줬었다. 요양보호사가. 그게 바로 파킨슨이었다. 파킨슨 어떤 병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26번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수면관리법. 일단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낮잠 안 자게 하고 정확하게 자게 해야지 된다. 자기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 당연히 카페인 음료를 피한다. 너무 또 과식하면 잠자기가 어렵다. 기억나시죠? 27번 예방접종 주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 얘는 1년마다. 기억나시죠? 폐렴 구균이나 대상포진을 살면서 한 번만 맞아라. 28번 경관 영양 주입 시 대상자를 돕는 법은 일단 경관 영양, 위관 영양 똑같은 말이에요. 콧구멍에 줄러서 위로 밥 넣어주는 거예요. 비관을 고정시키고 비관 주변에 윤활제를 바른다. 콧구멍에 줄을 넣을 때 아프겠죠? 윤활제를 바릅니다. 또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면 안 돼요. 설사하거나 안 좋습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한다. 우리 막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위 경련 나잖아요. 너무 차가운 것은 안 좋으니까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지 소독까지는 안 한다. 우리 설거지 그릇 맨날 소독은 안 하잖아요. 그냥 씻어서 말리는 개념이다. 왜? 위간 영양, 경관 영양 하는 사람의 밥그릇은 영양 주머니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토했어, 청색증, 산소 부족이야, 얼굴이 푸르팅팅해. 그러면 보고합니다.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기면 윗대가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 처리하다 큰일 난다. 29번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따뜻한 물을 끼얹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다. 저도 요즘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족욕이나 좌욕을 합니다. 좌욕 딱 물 받아서 앉잖아요. 바로 정말 똥도 매려워요. 오줌도 매렵고요. 여러분 미온수를요 끼얹어서 주면은 배설이 잘 된다. 실제로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대상자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걸음도 천천히 가는데 걸어가다가 싸니까요. 또 고무줄 바지 잘 벗겨주고 입기도 편하겠죠. 배뇨 곤란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곤란하니까요. 요실금에는 물을 충분히 먹었어요. 배뇨가 곤란하다면 그때는 제한한다. 실금했어요. 비난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아요. 소변 볼 때 치골의 상부, 요 치골이 생식기뼈잖아요. 요 위에 방광을 눌러주면 방광이 확실하게 비워진다. 그냥 쥐어짜주는 거예요. 요실금은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변비면 물도 많이 먹고 섬유질도 많이 먹는다. 30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유치도뇨관, 소변줄을요 계속 끼고 있는 게 유치도뇨관입니다. 요로 감염 예방하려면요 일단 몸으로 다시 소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몸보다 소변 주머니가 낮아야 돼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낮은 자세, 낮게 유지한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가지고 소변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배가 막 팽만해지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관 꺾여 있는지 잘 살펴주셔야 돼요.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을 권장하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11번 의치관리법 중요한 건 뭐예요? 의치, 틀니 비싸게 샀잖아요. 변형되지 않고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찬물에 보관합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요. 한 6, 7시간은 빼서 잇몸에 압박되는 거 자극을 좀 감소해 주고요.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뺍니다. 위에는 엄지, 검지 2 손가락으로 껴주고요. 아랫니는 검지 하나만 눌러 끼웁니다. 상대방을 껴줄 때 손가락 자세인 거예요. 위에는 2개로 아래는 하나로. 32번 침대에서 대상자 머리를 감긴다. 어떤 것을 도와야 되냐? 일단 머리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뜨뜻한 게 이제 몸에 닿으면은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단 말이에요. 머리 딱 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화장실 간다 그러면 일이 커지잖아요. 머리 적셔놓고 감기 걸려요. 그래서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도 대소변 먼저 봐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감긴다. 방수포는 어디까지 싸냐? 담요는 어디까지 접어내리냐? 이불은요 허리까지는 접어내려요. 방수포, 머리 감기는 거니까 가슴 위까지는 감싸줍니다. 크게 외우세요. 수건을요, 얼굴을 다 덮진 않고요. 눈만 가린다. 양쪽 귀는 다 가려준다. 이 정도요. 33번 회음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디로 닦냐?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잖아요.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이에요. 보기에서 보세요. 항문이 맨 마지막인 거 2개밖에 없더라. 그 중에서 순서가 요도 다음에 그 중간에 질이 있고 뒤에 항문이 있습니다. 질 뒤에 요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도, 질, 항문 212 이 순서예요. 34번 침상 목욕 시 얼굴 닦는 순서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랬어요. 여러분 손 놀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눈, 코, 그 다음에 손이 볼로 갑니다. 입 닦아줘요. 이마로 올라가고 귀 닦고 목 닦자고요. 3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 입힐 때 방법은 입마건, 탈건, 벗건 아시죠? 입힐 때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가는데 머리가 중간에 끼겠죠? 그래서 마비된 쪽,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들어가고 머리 가고 오른쪽 간다. 그럼 벗길 때는요? 벗길 때는 그냥 벗건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탈건. 탈이시 건강한 쪽 먼저다.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입마건, 벗건 이렇게 외우시자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머리 들어가고 팔 들어간다. 이게 수액이라면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36번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 침대로 옮겨야 됩니다. 산책 갔다 와서 침대로 옮길 때 이때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하고 무릎을 굽혀요. 중심을 낮게 해서 들어 올립니다. 미스코리아 자세예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폈어요. 양발을 적당하게 벌립니다. 앞뒤로 벌리거나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줘요. 이 힘 줄 때요. 이 허리와 가슴, 몸통 쪽으로 힘을 줘야지 힘이 잘 들어간다. 큰 근육을 사용한다. 작은 거 잘 자라게 사용하다 삐입니다. 37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어떻게 올려요?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 대퇴부 지지해서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서 올립니다. 38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고자 할 때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이동하려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대상자 팔 꺾이지 않게 가슴 위에 손 올려주고요. 또 돌려 눕힌 후에 몸을 편안하게 만져준다. 그냥 요렇게 기억하세요. 39번 오랜 기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 곤란하다. 호흡이 곤란하면요. 상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반자위겠죠? 40번 휠체어 접는 순서 너무 쉽다.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야 이제 지겹다. 접자. 잠반에나 18. 잠발 18 기억하시죠? 잠발 18 그 순서대로 답을 찾으세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접는 순서만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접는 순서 잠발 18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펴는 순서 문제에 나오면요. 이거를 거꾸로 해서 팔시 발잠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요? 잠금 장치는 항상 맨 첫 번째니까요. 그러면 잠이 먼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팔씨입니다. 잠팔씨예요. 잠팔씨. 잠금 장치를 잠근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왜? 발 받침대는 마지막에 들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펼 때는요. 발 받침대는 그냥 놓기 때문에 발자는 없어집니다. 발이 사라져요. 그래서 잠팔씨예요. 접자만 외우세요. 잠발 18. 1번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하면 답 나옵니다. 왜? 울퉁불퉁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죠? 울퉁불퉁하다 문턱에 있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르다 하면은 지그재그로 갔어요. 경비가 지그재그 기억하시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그럼 내리막길은요?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하고 내리막은 뭐가 달라? 내리막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경사로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경사로가 될 수 있고 비탈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비탈이잖아요. 가파른도 위로도 아래로 다 가파르다.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렸다. 왜? 휠체어 내려갈 때 그대로 직진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휠체어에서 앞으로 꼬꾸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리막길인데 가파른 길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야겠죠? 내리막이야. 그러면 일단 뒤로 돌려. 가파라. 그럼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질 수 있다. 하나로 된 것만 외우자고요. 두 개 더하는 거는 각자 더하면 되니까요. 문턱 울퉁불퉁하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주고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지그재그예요. 그다음에 내리막길은 무조건 뒤로 돌려서 간다. 내 뒤로. 또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놓는 위치. 일단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놓겠죠. 각도는 30에서 45도였다. 43번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가는 순서는 일단 잠금 장치가 가장 먼저고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준비를 한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휠체어에 앉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다 헷갈려요. 그냥 뒷부분에 서술어만 보세요. 잠금장치 잠그고 휠체어 팔걸이 잡는다. 엉덩이 들어서 그 휠체어에 올라갈 준비한 다음에 휠체어에 앉는다. 이렇게 맞추자고요.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4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어떻게 앉혀요? 엉덩이 먼저 앉히고 왼다리 오른다리 또는 오른다리 왼다리예요. 엉덩이 먼저 시트에 그냥 앉혀야 돼요. 45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데 보행기 어떻게 사용하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면요. 보행기랑 세트예요.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갔었다. 기억하시죠?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 걸을 때 보행 순서. 평지랑 내리막길은요. 순서가 같고요. 올라갈 때는 달라집니다. 일단 지팡이는요. 건강한 쪽에 짚어요. 우측 편마비 대상자면 지팡이는 왼손에 짚겠죠.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런데 평지랑 내리막일 때는요, 아픈 다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반대예요. 여러분, 항상 시험지 옆에 쓰세요. 올지건마, 올라가라고 했어. 지건마야. 아,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야. 그러면 내려갈 때랑 편지는 반대겠죠. 뭘까요? 지건마가 아니라 지마건이 되겠죠. 아, 지팡이,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이렇게 쓰고, 여기서 마비된 쪽이 어디야? 아, 우측 편마비니까 우측이 마비된 쪽이야. 그럼 건강한 쪽은 왼쪽이야. 쓰면서 답을 맞추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지팡이 위치는 항상 건강한 쪽에서 15cm였다. 47번, 화재가 발생했다. 대처법.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짚고 밖으로 나간다. 이거고요. 구조는 어디서 기다립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계단은 당연히 사용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안 됐어요. 48번, 고혈압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식이다. 이런 반찬 어떤 게 적당하냐 봅시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중요한 문제고 35회에서도 나왔어요. 제육볶음 짭짤하겠죠. 육개장 소금기가 느껴지죠. 장아찌 짜죠.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이에요. 부대찌개 찌개 짭니다. 고구마 튀김 지방이죠. 곱창 전골 새우볶음 콜레스테롤이 많다. 내장류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보리밥 야채찜 저염 저지방에 적합하다.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49번 대상자의 침구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대상자의 침구류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부모님 모실 때 또 우리가 요양보호사 가정요양할 때 이렇게 선택해 주면 좋겠죠. 시트는 옅은 색의 면 제품이 좋습니다. 뭔가 지저분한 게 묻었어도 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 까는 요 매트리스는요 단단해야 돼요. 푹신하면 안 돼요. 탄력성은 있고 지지력이 뛰어나지만 단단한 거. 요 매트리스 우리가 요 하면은 왠지 이불 덮는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 하면은 바닥에 까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린다. 한 달에 한 번 더러운데 여러분 한 달 금방 가요. 바닥에 까는 거 한 달에 한 번 말리기 쉽지 않습니다.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뭔 소리야? 베개 시트, 베개 보는요 당연히 흡수하는 게 좋지만 베개 자체가 땀 흡수하면은 냄새나고 안 좋겠죠. 또 와상 대상자는 청결한 시트로 일주일에 2번 바꿔준다. 일주일에 2번이라는 것은 3에서 5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는 거 아니에요. 3에서 5일마다니까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이에요. 감염 대상자는 뭐를 매일 교환할까요? 모포와 베개 커버는 매일 교환합니다.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는 매일 교환합니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게 좋다. 조금 낮게 펴라. 양모, 오리털 이불, 눅눅한 침구는 그늘에 말려라. 왜 햇볕에 말리면 안 돼? 양털, 오리털 다 동물성 쪼그라드니까 그늘에 말려라. 눅눅한 침구는 왜 그늘에 말려야 될까? 저는 사실 이게 좀 의아한데요. 뭔가 얼룩 때문에 그늘에 말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았다. 눅눅한 침구, 나 같으면 햇빛에 말리고 싶구만은 그냥 그늘에 말립니다.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커식주, 커피는요 식초와 주방세제 퐁퐁이죠. 1대1로 섞어서 살살살살 문지릅니다. 땀과주, 땀은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로 닦습니다. 변이 묻었어, 똥 묻었어. 그 세탁기에 넣으면 다른 옷에 똥 다 묻잖아요. 별도로 세탁합니다. 요 정도만 아시고요. 속옷은요 팬티, 러닝, 브라, 햇볕에 쨍쨍 건조시키는 게 좋다. 중요한 거, 피 묻었어, 혈액이나 체액 묻었어. 처음에 무조건 찬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아요. 여러분, 그 피 묻은 손수건 또는 피 묻은 팬티 혹시 뜨거운 물로 빨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빠집니다.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돼요. 안 빠지고 비린내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거 처음에 찬물에 담거라. 이거는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피가 묻은 이불, 팬티, 속옷, 손수건 뭐든지 무조건 찬물에 처음에 담가라. 이것이 답이다. 1번 어지러워요 여러분.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경비를 확인한다. 어떤 약 먹는지 알아야 되고요. 돈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요 말이겠죠. 항상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법은 현관에다가 의자를 놔서
서서 막 신발 신다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꼬꾸라진다는 표현을 굉장히 거슬리셨는지 넘어진다고 해라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꼬꾸라진다가 입에 뱉네요. 네,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한다. 야간에는 조명을 꺼둔다. 화장실은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불을 켜놓아야 됩니다. 또 뭐 천장에다 조명을 설치해라. 왜? 높이를 잘 보게. 뭐 바닥에다가 또 조명을 설치해라. 발밑에다가 해라. 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하여간 뭐 그림 같은 거 많이 바닥에 놓거나 걸어놓는 거 좋지는 않았어요. 53번. 제가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은 물때 낀 양변기 식초로 닦았었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 식초로 양변기를 닦아야 하느냐? 그렇지만 깨끗하게 닦인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해서 화장실 청소법. 양변기는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바닥의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제나 솔로 바닥을 닦아라. 낮에는 창문을 열어라. 배수구는 그 뚜껑을 뭘로 닦아요? 그 하수구 뚜껑은 솔로 닦습니다. 마른 걸레 아니에요. 청소 후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에 바닥에 뿌려줍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은, 공감은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지 너무 오버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셨군요. 자기 이제 느낀 바를 간단하게만 전달합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아파. 살맛이 안 나. 건강하셔야 되는데 많이 아프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한 거지. 보통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 55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해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걱정이 돼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이게 답이겠죠? 옷 안 갈아입으시니까 힘들어요. 제가 속상해요. 걱정돼요. 이게 답이에요. 56번. 노인성 난청. 안 들려요. 어떻게 소통해요? 정면에서 얘기합니다. 입 크게 해야겠죠? 눈짓으로 신호를 줍니다. 바디 랭귀지 쓰고요. 대상자의 보청기 입 크. 입력은 크게 조절해 줍니다. 57번. 시각장애 대상자 눈이 안 보이죠?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 안 되겠죠?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시계 방향 세시 방향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면에서 얘기해 주고요.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를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누가 반보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58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극을 줄인다 하면 답 딱 나오죠? 뭐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가요? 두세 번에 한 번 나오니까 자주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각직이나 주의력도 없어요. ADHD예요. 그런데 옆에서 삐뽀삐뽀 119 지나가고 경찰차 띠용띠용 지나가고 의사소통 너무 어렵겠죠? 자극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그림 쓰겠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가게 얘기하겠죠?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하는 방법은 59번.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뭐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이것을 자주 인식해줘야 된다. 일관성이 좋아요. 하던 거, 익숙한 환경, 가족들 사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좋다. 익숙한 길을 산책해라. 뭐든지 자주자주 하던 거를 반복해라 이거예요. 60번. 영화 보자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여가 활동이냐?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활동. 회사오라고 해서 사교 오락활동이었죠.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활동이었다. 이거 말고 소일활동 한번 짚어드릴게요. 엄마가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어요. 깻잎 심고 고추 심습니다. 소일활동이에요. 아빠는요 일요일날 TV만 보고 신문만 봐요. 거의 이렇지 않나요? 소일활동 하는 거예요. 나름. 애기는요 종이접기하고 퍼즐놀이 합니다. 애기 나름의 소일활동이에요. 텃밭, 식물, TV, 신문 종이접고 퍼즐놀이 하는 것은 소일활동. 이 가족들은 소일활동을 한다.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다. 영화 봐, 연극 봐. 오락활동이잖아요. 사교, 오락활동이다. 영화 연극은 오락활동이야. 음악회, 전시회, 뮤지컬 같은 것도 오락활동이다. 뮤지컬 보러 가고 싶다. 61번. 요양보호의 기록, 보고의 원칙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수시로 정확하게 기록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정정할 때 우리 화이트 쓰면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소송 걸려요. 빨간색으로 정정하고 그 위에 서명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창 생겼어. 욕창이 많이 생겼다 이거 아니죠? 3 곱하기 5cm
뭐 이렇게. 또 간단 명료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고 내용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아시죠? 보고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빠르게 신속하게 센터장님 여기 어떻게 구두 보고예요. 62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 줘서 숟가락 쥐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앞치마가 좋다. 사발이 좋다. 플라스틱이 좋다. 초조해할 때, 졸려할 때 밥 안 준다. 위험한 거, 소금, 간장 이런 거 식탁에 두지 않는다. 생선가시 미리 발라준다. 기억하시죠? 63번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날 때 치골 상부 눌러줘서 방광 확실하게 쭉 짜준다. 배뇨 훈련,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기저귀 가능하면 안 씁니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예요. 기저귀 차기 시작하면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요. 삶의 질 팍팍 떨어집니다. 욕창도 많이 생기겠죠? 요 정도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배고파 밥 줘. 밥 먹었는데 또 계속 밥 달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방금 식사하셨네요. 빈식기 보여주거나 어머 달력에 표시했는데 밥 드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65번 배회. 일단 배회하는 이유. 화장실 갈까요? 소변 마려우세요? 대변 마려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고프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 코스를 오히려 만들어줘요. 그냥 거기를 돌아다니는 게 낫겠죠. 길거리 돌아다니다 잊어먹는 것보다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 빨래 좀 개주세요. 여기 콩나물 다듬기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켠다. 석양 증후군하고 겹치는데요. 배회가요. 일단 석양이 질 때 이상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이 아닌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커튼 치고 음악 틀어주고 불 밝게 해주고 아시겠죠? 그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주의 환기는요. 반복 행동에도 나오고 배 증상에도 나오고 또 다 겹칩니다.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적인 거 대소변 욕구 다 확인하죠. 주의 환기하죠. 또 관심 가져주죠. 함께 있어주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도둑망상이죠. 정말 기본적인 치매 증상 같아요. 그랬을 때 나 안 가져갔어요. 우리를 다 도둑으로 모시면 돼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물건이 똑같은 물건 손수건 같은 거 사다 놓고 계속 찾아볼 거예요. 또 힘들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냥 준다 이거죠. 67번 난폭한 행동 하면은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가 답입니다.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난폭한 행동 보였어? 어떻게 해요? 중단합니다. 쉬게 합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요. 신체적인 구속하지 않아요. 어떤 노인만 보면은 막 화내요. 그러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68번 임종 적응의 단계 부분협 우수 기억하시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이죠. 왜 하필 나야? 분노해요. 또 그래 나는 지쳤어. 그냥 죽어야지. 이거 수용이죠. 더 말하지 않는 거 우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69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신체 변화. 이것도 정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일단 임종이 임박했어.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죽었어. 패드를 대줍니다. 춥다고 합니다. 그때 전기기구 사용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일러를 올려주거나 담요를 덮어줍니다. 또 가래가 막 많이 나오죠. 옆으로 고개 돌려준다. 대상자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오면 배액이 안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음식물은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70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 관리 패드를 대줬어요. 머리나 어깨를 약간 높여줘서 얼굴색이 까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후 강직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부터 생기니까 그 전에 자세 바르게 잡아주고요. 조명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한 조명하면은 임종 때예요. 임종 때. 또 의치는 우리가 만지지 않아요. 대상자 가족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눈이 안 감겨 소물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거나 대상자 얼굴 시트 다 덮나요? 드라마가 잘못된 거예요. 어깨까지만 덮어요. 죽었어도 얼굴은 가리지 않는다. 어쩜 모든 드라마가 다 얼굴까지 가릴까요? 이건 정말 상식이 없는 것 아닐까요? 네, 얼굴은 덮지 않아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요양보호를 할 때 대상자만 항상 케어를 했잖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게 바로 임종시예요. 임종시에는 대상자 말고 대상자 가족들도 위로했잖아요. 가족들을 또 스킨십을 적당하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줬고 가족들이 또 그 대상자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도왔고 결론적으로 모든 방문 요양은 대상자만 위주로 하지만 예외가 있다. 언제? 임종시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도 어느 정도 돌봐준다.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스트 1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71번 임종 대상자 가족이 슬퍼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가족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야박하죠? 가족과 함께 있어주고 적절하게 손을 잡아준다던가 어깨에 손을 대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으로 위로합니다. 72번 응급처치의 원칙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 지시에 따릅니다. 대상자 가급적으로 옮기지 않아요.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음식 먹다가 목을 움켜잡고 뭐예요? 하임리법 생각나야 되잖아요. 목에 떡 걸렸어. 어떻게? 의식이 있을 때는 뒤로 가서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주먹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쿡쿡쿡쿡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요. 요양보호사에 나오지 않지만요. 똑바로 눕힙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요. 같은 위치를 아래서 위로 쿡쿡쿡쿡 올려주는 거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어른의 양쪽 무릎 사이에 애를 엎어놓고요. 고개를 약간 밑으로 떨구죠. 그리고 등, 견갑골, 어깨 그 견갑골을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74번 경련하면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기도를 유지해라 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경련하면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돼요. 경련하다 다치니까요. 보통 1, 2분 정도만 하고 끝나는데 5분이 넘었다 하면은 119 불러야겠죠. 75번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굽니다. 15분 담그고요. 물집 터뜨리지 않아요. 옷 강제로 안 벗기는 거 아시죠? 가위로 자릅니다. 장신구는 빨리 빼야 돼요. 살이 부어 터지면은 나중에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니까요. 76번 골절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골절 제일 중요한 거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골절은 무조건 안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찜질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상식이 너무 없던 시절에 엄마가 이제 어떻게 뚝 떨어지셔서 이게 허리가 한번 부러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붕에 고추 말린다고 올라가서 떨어지셨는데 그 순간은 본인도 놀래고 저도 놀래서 엄마 괜찮아? 부러진 것 같아?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움직이더니 괜찮다 하셨어요. 제가 무슨 힘이 생겼는지 초인적인 힘으로 엄마를 안아서 일단 집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깔아주고 누워있어. 그리고 뜨거운 물 막 끓이고 이러는데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아파 죽겠다. 그래서 그제서 119를 불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이 없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면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많이 다친 환자들 그냥 그 상태에서 응급 구호하지 옮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유가요. 안에 뼈가 부러졌어요. 뼈만 있나요? 혈관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순간 혈관이 잘못해서 그 뼈 조각에 의해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골절이 생기고 훨씬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부목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국가고시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목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우리 삐었어요. 압박붕대하거나 얼음찜질 해줍니다. 아시겠죠? 77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 반도가기 인상 기억하시죠? 반응 확인.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살살 두드리는 거예요. 몸을 흔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 거기 까만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 들어가잖아요. 가슴을 압박합니다. 30이죠. 귀도 유지한 다음에 인공호흡 후후 2번 불어주잖아요. 그리고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해서 붙이잖아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반도가기 인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화재 환자야. 화상 입었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뭘 먼저 하냐? 우리 가장 먼저는 반도가기 인상이니까 반응 확인이야.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있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도 확보가 먼저더라.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원하는 답을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78번 욕창 초기 대상자 피부에 홍반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한다. 뭐 가볍게 두드린다. 햇볕 쬐준다. 기억나시죠? 79번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가슴 압박 실시법은 가슴은 한 5cm 정도 압박하고요. 팔은 꼭 곧게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거지 힘으로 하면은 바로 쓰러집니다. 얼마 못해요. 가슴을 5cm나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체중을 눌러서 힘들게 합니까? 실제로요, 이 CPR, 심폐소생술, 정말 여러분 30대 2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한 사이클 돌려도 힘들어 죽어요. 몇 분씩, 4분, 5분씩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 30번 누를 때요. 하나, 둘 이렇게 누르지 않아요. 1분은 60초죠. 1분에 100에서 120회. 1초예요. 하나, 둘, 이렇게 2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서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손꿈치만 닿아요. 라스트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같이 가던 친구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야, 괜찮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할 수 있겠죠? 있을 거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119 신고 먼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지정합니다. 거기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이제 심폐소생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원 먼저 켜야 돼요. 이거 순서 모르시는 분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패드를 뭐 먼저 어떻게 붙여요? 전원을.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먼저 켭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하는데 여러분 손 놀지 말고 왼손 오른손 앞으로 쭉 빼보세요. 내 왼손을 위로 올려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이 순서로 붙이는 겁니다. 머리로는 외운 걸 잊어먹지만요. 몸이 외운 건 안 잊어버려요. 무조건 나의 왼손이 위로 올라가. 근데 내 왼손이 대상자의 오른쪽이잖아요. 반대입니다. 이것도 맨날 헷갈리시더라고요. 오른쪽 빗장뼈. 빗장뼈가 뭐예요? 쇄골뼈예요. 위쪽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오른손 아래로 내려왔죠? 이게 대상자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차를 탔어요. 남자친구가 나 보조석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해주는데 어떤 순서로 해줘요? 요 순서로 해주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부착 부위인데 그림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와요. 35회에서도 나왔어요. 이거 오른쪽 빗장뼈 왼쪽 중간 겨드랑이를 왼쪽 빗장뼈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를 해놔도 저희 동기 언니도 오 맞지 이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왼쪽이지 대상자에겐 오른쪽이다. 아시겠죠? 이 문제 틀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사이클로 돌아가요.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요. 언제 우리가 다 손을 뗍니까? 분석 중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 자체의 리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닿으면 우리 손까지 같이 분석돼 버리니까 모두 물러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듬 분석할 때이다. 전원 켰죠? 패드 부착했죠? 심장 리듬 분석하기 전에 모두 물러내세요 하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세동을 시행하고 이걸 그러니까 기계 돌리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도 하면서 사이클 2분 간격으로 한 바퀴 돌아갈 때 짬날 때마다 심폐소생하고 기계 돌아갈 땐 기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분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3분 간격 아니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국시 직전 벼락치기 문제풀이 벼락 문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것이 키워드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답이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반복하시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아 돕니다. 2번, 3번 검토하고도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귀요보와 함께 고득점 가자!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